미날련의 미디어 탈곡기 920회 불금은 종편 뭐하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김나래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대박. 오늘은 이제 매일 뉴스가 좀 연일 쏟아지고 있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관련해서 종편은 어떤 문제적 방송을 하고 문제 발언을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라임과 옵티머스는 이 자산운용사인데 네. 이들의 펀드, 그러니까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이제 발생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로 좀 불거진 상황입니다. 네, 더 맞아요. 연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고요. 이게 종편의 문제적 방송과 발언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도 네. 뉴스에서 라임 옵티머스 하니까 그래 뭔지는 알겠는데 이게 뭐 자세하게 뭐지 잘 모르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저희 문제 방송과 연결되는 지점만 좀 간략하게 하고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사모펀드가 문제가 생겨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못 주겠다 이렇게 했다. 근데 이 사모펀드가 이게 만기가 없어서 언제든지 이제 현금화를 해가지고 되팔 수 있는 환매형 펀드였는데 이게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펀드, 네. 환매형 펀드였는데 돈을 못 돌려준다고 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규모가 라임은 1조 6천억 원이었고 옵티머스는 1조 정도의 금액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따라왔어요. 전 이 정도까지는 따라왔는데 혹시 여기다 더 덧붙여야 할 설명이 좀 있을지 진솔활동가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이 나래 활동가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가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느냐 요거를 조금 시간 순서대로 정말 알맹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의 시작이 작년인데요. 네. 2019년 10월 1일에 자산운용사 라임 자산운용이 200억 원대 사모펀드 3개를 환매 연기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8일, 같은 해 10월 8일에는 6,200억 원대 사모펀드 환매 중단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자자들은 이게 뭐야 이러겠죠, 당연히. 너무 대규모의 환매 그쵸. 중단이 일어나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이 당연히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같은 해 10월 9일에 조사를 착수를 해서 보니까 바로 다음 날이네요. 8일 맞아요. 하고 다음 날. 라임 자산운용이 투자자에게 상품 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를 했다. 이런 점이 밝혀졌고요. 네. 특히 증권사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자산운용이 부실한 곳에 해외무역 투자를 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라임 자산운용과 함께 계속해서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이 또 밝혀졌어요. 네. 지금 현재 라임 사태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에서 수사를 맡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라임이었고 옵티머스 얘기를 좀. 옵티머스는 이제 올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네. 올해 6월 17일에 옵티머스가 217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을 통보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옵티머스가 이 라임보다 좀 더 안 좋고 악질적이다. 좀 악질적인 지점이 하나 있다.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를 하겠다면서 투자 자금을 모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옵티머스 대표가 주식을 하는데 쓰거나 사적으로 쓰거나 사적 운용을 했다. 그렇죠. 그리고 옵티머스 경영진이 차린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기에다가 차리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사모사채라는 걸 사는데 쓴 겁니다. 투자는 아예 하지 않은 거죠. 네, 근데 뭐 이거는 타임라인대로 라임은 뭐 2019년부터 문제가 불거진 것이고 옵티머스는 이제 올해 좀 이렇게 문제가 불거진 것이었는데 저희 아까 얘기했던 거 말미를 보면은 정관계 로비 의혹도 있다고 해가지고요. 맞아요. 이 옵티머스가 아까 제가 유령회사를 차리고 그 유령회사에 사모사채를 사들였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령회사로 옵티머스가 모은 투자금들이 싹 옮겨간 거잖아요. 이 자금들이 정관계 로비에 쓰인 것 아닐까?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라임 사태는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에서 수사를 맡아왔다고 했는데 이 옵티머스 사태는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에서 수사를 맡아오다가 올해 9월 3일부터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바뀌었습니다. 수사팀이. 그렇다면 이 정관계 인사 로비에 쓰였다. 이 돈이 이런 의혹은 어디서 나왔느냐. SBS가 10월 7일에 단독 보도를 냈습니다. 옵티머스 사건 관계자에게서 입수한 검찰에 이미 제출은 된 옵티머스 자산운용 내부 문건을 구했다면서 이걸 근거로 옵티머스 사태에 정관계 및 재계 인사들이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SBS가 문건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근거로 이제 보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 문건이 도대체 뭐였길래 그러는 거죠?
옵티머스의 대규모 환매 중단 이후에 작성된 펀드 하자 치유 관련 이 제목의 문건이었는데요. 네. 정부 여당 관계자들이 펀드 수익자로 일부 참여되어 있다는 내용. 그리고 정관계 재계인사 20여 명의 이름과 직책이 적혀있다. 이것이 SBS가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였습니다. 그런 게 적혀있다 보니까 뭐 관련 있는 것 아니겠느냐 맞아요. 이렇게 제기를 한 것이었고요. 네. 그리고 SBS 보도가 10월 7일에 있었잖아요. 네. 8일에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예. 이강세 전 스타 모빌리티 대표가 네. 금융감독원의 라임 감사 무마를 위해서 청탁을 해주겠다면서 김봉현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요즘 이제 많이 이름 거론되고 맞아요. 있는 김봉현 씨. 네. 서울 남부지법에서 10월 8일에 이날 재판이 열린 겁니다. 네. 여기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되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네. 이거 하나 설명해드려야 될 건 김봉현 씨 스타 모빌리티 이거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김봉현 씨가 이 라임 자산운용에서 이분이 쩐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본인은 쩐주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고 있지만 네. 뭐 쩐주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분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더 이어가죠. 네. 이분이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금감원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전 대표, 이강세 전 대표를 통해서 네. 강기정 당시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강기정 전 수석은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네. 있던 수석 분이시고요. 맞아요. 네. 네. 강기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 증언에 대해서 이거 완전한 사기, 날조다. 네, 금품 수수는 한치의 사실도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김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김 전 회장은 김봉현 씨를 이야기하는 네. 것이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박진솔 활동가가 좀 쭉 풀어주었는데 이런 뭐 SBS의 보도라든지 아니면 네. 김봉현 씨의 증언이 나오니까 이제 여권 인사들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가능성이 맞아요. 제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야당이 이 그렇죠. 라임과 옵티머스를 가지고 둘 다 뭐 권력형 게이트라다, 뭐 맞아요. 권력형 뭐 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규정하고 검찰에게 굉장히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가 지금 조금 찾아보니까 이때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특검을 거론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월 12일에 이 얘기를 하니까요. 아, 네. 같은 날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아무런 의혹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네. 근거 없는 거짓 주장과 의혹 부풀리기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역시 옵티머스 사태 수사팀을 인원을 대폭 늘리라 이런 지시를 내렸죠. 네.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 이제 네. 어쨌거나 뭐 특검을 도입을 해라, 뭐 권력형 비리다, 뭐 여당 인사들이 참여를 했대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이제 곧바로 이어서 김봉현 씨 얘기 중에 여당 인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야당 인사도 있고 심지어 현직 검사도 있는데 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맞아요. 보도가 안 되는 것 같다, 뭐 혹은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이게 10월 16일 서울신문 단독 기사를 통해서 보도가 네. 됐습니다. 시작이 서울신문이었다. 네. 네.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자필 입장문을 낸 건데 이걸 네. 서울신문이 보도를 한 겁니다. 네. 야당과 검찰 역시 라임 옵티머스에 연루됐다. 네. 이런 의혹을 또 제기를 했어요. 네. 입장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건 담당 주인 검사였던 변호사를 통해서 검사 3명에게 1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은 얼마 뒤 꾸려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 이렇게 입장문에서 그런 밝힌 사람이 거예요. 라임 수사팀에 그렇죠. 들어오는 게 말이 되느냐 네. 요거죠. 그리고 라임 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네.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쪽 유력 정치인 등에게 수억 원을 지급한 후에 실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게 로비를 했고 검찰 면담 조사에서 이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사팀과 검찰총장이 이걸 알고 있었는데도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아하.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가 진행됐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김봉현 씨가 입장문을 낸 것을 보고 있노라면 이게 현직 검사, 심지어 검사장 네. 출신인 야당 쪽 정치인까지 이제 거론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또
수사 지휘권을 발동합니다. 맞아요. 이게 역대 3번째 수사 지휘권 그렇죠. 발동이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이었는데 네. 이거를 발동을 해서 뭐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수사관을 관련 수사 공판팀에서 배제한 뒤에 새로운 수사팀을 꾸리고 그리고 해당 수사팀은 대검찰청의 지휘를 받지 말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네. 그쪽 지휘를 받지 말고 결과만 보고를 하라라고 했죠. 네. 이 나래활동가가 말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이 19일 이번 주 월요일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1일 수요일이었어요. 네. 연합뉴스가 김 전 회장의 추가 자필 입장문을 또 보도를 했어요. 네. 네, 추가 입장문에서 김 전 회장이 검찰 인사에게 향응을 제공한 구체적 정황을 다시 한번 설명한 뒤에 네. 여당 의원과의 만남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기억이 5년 전 현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부분이 헷갈렸는데도 끌려가는 형식으로 수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다. 퍼즐 조각 하나하나 짜맞추듯이 수사가 이뤄졌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갔다. 그쵸.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봉현 씨가 2차례 입장문을 낸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게 입장문을 내고 나니까 여당이랑 야당이 더 불이 붙은 상황이에요, 지금.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진술을 무시하고 정부 여권 인사를 상대로만 조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 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가 시급하다. 공수처 설치 그렇죠. 시급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옵티머스 사건을 검찰이 수사 의뢰를 했었다. 네. 하지만 검찰이 2019년 5월 22일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옵티머스 사체를 키운 게 아니냐 그쵸. 이렇게 비판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 김 전 회장이 입장문을 낸 것에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의혹을 제기하고 옵티머스 사태와 함께 이 모든 걸 특검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주장을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여당, 뭐 더불어민주당 이쪽에서는 공수처를 빨리 설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촉구해 나가자라는 거고 국민의힘은 너네 못 믿어. 너네 그렇죠. 한 명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못 믿겠고 다 못 믿겠으니까 특검 도입해. 요렇게 지금 형국이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저희가 문제방송 빨리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아마 저희 말고도 이제 워낙 우리 시청자분들은 여러 시사방송을 두루 보시니까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문제방송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귀동량으로 우리 종편 모니터 팀원들의 얘기를 듣기로는 정말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말 그대로 떠들어대는다. 엄청 많이 얘기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사안이 사안인 만큼 시사대담 방송으로 다룰 법한 주제는 맞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 사안을 시청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균형이 있는 시각으로 전했느냐. 요거를 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방점을 두고 봐야겠죠. 그래서 종편 모니터팀에서요. 10월 9일부터 20일까지 종편 3사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살펴봤는데요. 네. 10월 9일부터 살펴본 이유는 바로 전날 10월 8일 재판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이제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잖아요. 그 다음 날부터 종편 시사대담이 이 사안에 집중하기 시작했기 폭탄 때문에 발언한 거니까. 그래서 10월 9일부터 살펴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결론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종편에서 뭐 저는 많이 이야기했다라고는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얼마나 이야기했는지요? 네,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다룬 시간이요. 전체 대담 시간 3,443분 중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우리가 보는 값인 거죠? 네. 3,443분 중에 1,237분으로 35.9%였습니다. 35.9% 뭐 그 정도를 봤다. 생각보다 이거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 순간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을 딱 보면 전체 대담 시간에 절반이 넘는 55.6%나 할애해서 이 사안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종편 3사 평균 35.9%를 크게 웃도는 결과였죠. 네. 그리고 채널A 뉴스 탑10, MBN 뉴스와이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도 이 종편 3사의 평균을 웃도는 결과를 내면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다루는 데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하나가 뭔가 뭐 평균치를 깎아먹은 것 같은데. 그렇죠. MBN 아침엔 매일경제는 17.1%로 가장 이 사안을 적게 다뤘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뭐 근데 지금 박진솔 활동가의 말처럼 이게 워낙 사안이 중대한 사항이고 피해자도 많이 발생하고 이게 정말 역대급인 경제 문제적 상황이어서 저도 뭐 시사대담 방송에서 당연히 다룰 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얼마나 제대로 다뤘는가겠죠. 그 지점
지점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어땠는지 진솔활동가가 좀 얘기해 주시죠. 네, 이 종편 3사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다루면서 전문가가 출연한 방송이 딱 2번, 2회뿐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도 2번이요? 그렇습니다. 아, 네. 네. 10월 14일 MBN 아침엔 매일경제에 최양우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나왔고요. 네. 채널A 뉴스탑10, 같은 날 채널A 뉴스탑10에는 정철진 경제평론가가 출연한 게 전부였습니다. 네.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가장 많이 다룬 프로그램이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55% 네. 그렇게 다뤘다. 전문가가 한 번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본부 한라인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들이 많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자들이 어떤 소속인가까지 살펴봤는데 네. 10월 13일과 16일, 20일 방송에는 TV조선 권은영 경제산업부 기자가 출연을 했고요. 고래도 경제산업부 기자. 네. 15일과 19일 방송에는 김지아 경제산업부 기자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산업부 기자가 2명 출연하긴 했다. 네. 근데 제가 이 기자들이 보도한 목록들을 쫙 살펴봤거든요. 또 그렇게까지 살펴봤어요. 네. 권은영 기자는 올해 들어서야 경제 분야 보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마저도 부동산을 주제로 한 보도가 대다수였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2020년 초창기엔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쭉 끌고 왔다 보니까 더 그랬다고 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김지아 기자는 경제 분야 보도를 하긴 했는데 주로 기업 관련 보도가 많았지 금융 관련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2명이 그렇죠. 이 사태에 대해서 잘 전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로 보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러네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과연 종편의 시사대담 방송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균형적인 시각으로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줬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또 항상 종편의 그 고질적인 사실이라면 하면서 좀 두루뭉술하게 비판을 하지 않았나 걱정이 되는데요. 네.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처럼 복잡하고 그리고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모사채 이렇게 어려운 금융권 용어가 다수 등장하는 사안은 전문가가 출연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사안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종편 방송들은 사실 이전에 다른 방송들과 다를 바 없이 여야 정치인이나 평론가 중심의 출연진 구성이었어요. 출연자들은 각자가 속한 진영의 논리만 대변하고 되풀이하는 이런 식의 대담이 될 우려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의 대담 후에 남는 게 뭐냐. 난무하는 의혹과 출연자들의 추측성 발언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좀 문제 발언으로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방송 문제 발언도 좀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채널A의 김진애 돌직구 씨와 뉴스 탑10에서 또 이제 문제 발언들이 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추측성 발언이. 맞아요. 먼저 10월 9일 김진애 돌직구 쇼부터 말씀드리면요. 출연자 김광삼 변호사가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증언한 게 사실일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일 것이다. 네. 왜냐? 김광삼 변호사님 법정에서 증언했는데 거짓 증언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거짓 증언하면 원래는 유증죄로 처벌받는데 본인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지 아니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했다고 하면 만약 거짓했다면 유증죄로 처벌받겠죠. 그렇지만 구태여 김봉현 회장이 법정에서 이런 얘기, 허위로 이런 진술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 들고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5천만 원 줬다고 하면 본인도 처벌을 받아요. 이건 뇌물과 관련된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된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거짓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거짓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는 게 근거였습니다. 유일한 근거가 그것뿐인가요? 네. 김 전 회장이 재판 중에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거짓을 말할 리가 없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10월 13일에 채널A 뉴스 탑10에 출연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라임 옵티머스 사태 수사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또 내놨습니다. 왜죠? 이유는 추 장관이 여당. 어쨌거나 이 사건은 추미애 장관과 여당 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여당 대표를 했기 때문에 여당 관련자들이 사실 추미애 장관은 이 사건에서 저는 손을 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즉 보고도 받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 검찰의 어떤 이 요청에 대해서도 다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해 충돌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윤 총장이 어떤 검찰 쪽에 지시를 해서 윤 총장이 지휘하게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이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력을 거론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신뢰까지 문제를 삼은 건데 네. 현재까지 추 장관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이해 당사자라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 자료나 증언은 전혀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서 불거진 이 정관계 로비 의혹과 추 장관의 연관성이 밝혀진다면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번 사태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이런 건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맞겠죠. 네. 근데 단순히 추 장관에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력이 있다. 이것 때문에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검찰의 요청은 다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좀 너무 갑자기 네. 비약이 심하다. 너무 그렇게. 건너뛴 주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또 제가 보고서를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서 보는데 이현종 논설위원의 발언도 굉장히 웃기다고 좀 표현이 될까요? 좀 문제적인 발언을 하셨지만 네. 이게 출연자뿐만이 아니라 역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참. 않는 아니죠. 실망시키는 네. 우리 또 김진의 돌직구 쇼의 진행자 김진 씨도 네. 추측성 무리수 발언을 좀 하셨더라고요. 맞아요. 김진의 돌직구쇼 진행자 김진 씨가 13일 방송에서 윤 총장의 옵티머스 수사팀 네. 증원 지시를 두고서 이성윤 지검장 똑바로 하시게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말을 했어요. 검찰 내부에서 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질책과 검찰총장의 불만이 담겼다라고 검찰 내부에서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 검찰 간부는 윤 총장의 지시는 옵티머스 로비 의혹을 이대로 덮을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선 것이고 이성윤 지검장에겐 이 지검장 똑바로 수사하게 라는 일종의 어떤 그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그때부터 수사 인력 늘려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어야지 왜 안 하고 수사 인력 증원을 안 하고 4개월간 시간을 끌었는지, 그리고 나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와서 지시를 하니까 수사 인력을 늘린 것인지. 두 번째 질문은 더 근본적인 건데, 세간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수사 인력은 늘렸긴 했는데 과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에 의지가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일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수사팀 인원을 대폭 늘리라고 지시한 건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향한 질책성 메시지다. 네. 그리고 윤 총장은 수사에 열심인데 이성윤 지검장은 미적된다. 이런 일각의 의견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렇게요. 이건 또 되게 의견이 분분하죠. 뭐 그렇죠. 여튼. 네. 그런데 애초에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 판매 중단 사태, 이것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 투자 사기에 대한 고발 사건으로 그쵸.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애초에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에서 수사하던 것인데 검찰 인사가 8월에 단행이 되고 9월 3일에 네. 경제범죄 형사부에 재배당이 됐죠. 네. 그리고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건 최근이에요. 그러게요. 여야 모두 철저한 수사를 촉구를 했고 윤 총장도 그래서 수사팀 인원 보강을 지시를 한 거죠. 네. 시사대담 진행자가 이런 식의 전후관계를 무시를 하고 일각의 주장을 대다수가 가지는 의문인 것처럼 전하는 거는 그러게요. 온당하지 않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지금 네. 채널A의 문제 발언만 3개를 전해드린 네. 것인데 실은 이뿐만이 아니라 TV조선에서도 문제적인 발언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야당 관련 인물이네요. 네.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10월 19일 방송에 출연한 김재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발언이었는데요. 아, 이날 딱 출연하셨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김재원 의원이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더라도 개개 사건에 대해서 예컨대 구속 불구속을 정한다든가 또는 기소 불기소를 정한다든가 이런 그 사건의 그 어떤 결론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버렸거든요. 그것은 검찰청법에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을 과연 법무장관이 할 수 있는가는 지난번 그러한 명백한 어떤 법적 해석이 있는데도 지금 저런 어떤 검찰청법을 무시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형용하는 저런 지시를 계속한다는 것이 저는 이 지금 검찰청법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 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사건 배경 설명을 들어보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입장문에서 네. 야당 쪽 유력 정치인 등에게 수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검찰 면담조사에서 얘기를 했고 네. 그래서 수사팀과 검찰총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밝힌 바 있잖아요. 그래서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 전문에서도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고 본인 및 가족 측근이 연루된 사건은 검사 윤리강령, 검찰 공무원 행동관령에 따라 회피하여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게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채널A의 어떤 3가지 문제 발언, TV조선의 1가지 문제 발언까지 총 4가지를 전해드렸어요. 근데 네. 이렇게 좀 쭉 앞에서부터 그 양적 분석부터 제가 같이 들어보니까 참 결론적으로는 이전 내용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 전문가도 나오지 않고 맞아요. 결국에는 뭐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 성격을 띈 인물들, 출연자들이라든지, 뭐, 마른 전문가, 신하들, 뭐, 네. 그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추측성 발언에 맞아요. 기대서 서로의 정쟁으로만 좀 이용하는 지금 상황이다. 시사대담 방송에서 네. 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확인 했다, 결국엔. 네. 맞아요. 그 종편모안에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의 김미선 정치부 기자잖아요. 네, 저희. 요 분이 네, 뭐 많이 나오시죠. 10월 19일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러다가 옵티머스 같은 것도 뭐 누구 정치인 이름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은 본질 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늦어지는 것은 아니지 정말 네. 걱정됩니다. 자, 이럴 때는요. 자, 맞는 이렇게 말을 말인데. 했거든요. 네. 예, 적절한 지적이에요. 그런데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서 김미선 기자를 비롯한 출연자들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의혹을 전하고 그리고 뭐 정쟁을 부추기는 대담 이런 것에 치중한 것을 생각한다면 김미선 기자가 저렇게 발언하는 것 이건 좀 의문이 남아요. 유체이탈 느낌이다. 뭐 요렇게. 그렇죠. 그리고 최근 불거진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서 이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가 밝혀지는 건 수사랑 재판이 모두 끝나는 되게 긴 시일이 지난 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재는 각종 의혹 그리고 주장만 난무하는 상황이에요.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의혹과 각종 주장보다는 반복되는 사모펀드 사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법적 대안은 없는가? 그리고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이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종편 3사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하. 네. 그냥 늘 반복되어 온 정쟁과 대결을 부추기는 대담의 주제가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로 바뀌었다. 요런 정도 생각만 들고요. 네. 종편 시사대담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검찰 수사 중이고 재판은 시작 단계고 완전히 밝혀진 사실도 없고 대중들은 이 사안에 관심이 매우 많은데 그런 의혹과 주장이라도 보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자기들은 있을 말할 거예요. 수 있겠죠. 그런데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다고 해서 뭐든지 보도하는 게 언론은 아니고 네. 언론은 사회의 공기니까 더욱더 보도에 신중하고 시청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좀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좀 공감이 되는 게 저만 하더라도 첫 번째로 제일 궁금한 거는 라임이랑 옵티머스 사태를 저도 다 100% 다 알지 못해요. 워낙 등장하는 분들의 맞아요. 성함도 비슷한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저희 문제 발언에 관련한 내용만 이제 넣다 보니까 좀 군데군데 빠진 부분도 있어요. 더 뭐 무슨 뭐 청와대 뭐 행정 그렇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뭐 의혹의 여러 분들이 등장을 하는데 저는 적어도 종편 방송에서 제가 다 보지 않아서 뭐 하셨다면 하셨어야만 하는 내용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정말 쉽게 현안을 풀어주고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문가 분들의 맞아요. 이야기를 들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의혹이 지금 워낙 난무하고 일이 커졌어요. 또 이제 네. 윤석열 뭐 이제 국정감사했으니까 윤석열 네. 검찰총장 국정감사했으니까 또 이제 시사대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뭐 네. 거기서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봐야겠습니다만 뭐 윤석열 검찰총장 뭐 검찰의 입장 그리고 법무부 장관 법무부의 입장이라든지 뭐 네. 여당 야당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할 수 맞아요. 있는데 그것만이 전부인 방송을 그렇죠. 한다면 그게 과연 시사대담 방송에서 할 일인지에 대해서 네.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고 언제나 항상
보도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면 후속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네. 대해서는 별로 논의가 되지 맞아요. 못한다라는 점을 이제 박진솔 활동가와 종편 모니터 팀이 함께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요즘 방송을 꼭 시간 내 비슷비슷하게 맞추려고 스톱워치를 한번 재봤는데 오늘은 댓글을 읽어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방송 시간상 월요일에 네. 또 박채린 활동가하고 함께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그때 밀린 댓글들 열심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오! 요즘 계속 맞추고 있는데요? 다시 할게요. 네. 왜요? 뭐가 촬영이 안 되고 있었을까요? 왜요? SD 카드가 꽂아져 있는데 꽂아져 있지 않다고 표시가 나요. 한번 저장은 됐는지 봐볼까요? 초반이어가지고 괜찮아요. 제발 이러지 마. 나는 바보가 됐다고. 아니에요. 네네. 지금 한장을 다행이다. 다른 걸로 꽂은 네네. 제게 너무 웃음을 주시네요. 웃음이라도 줘야죠. 딴 거를 못하니까. 왜요? 저 종편 모안이 너무 재밌다고요.